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핵심 인물인 권도영이 미국으로 인도됩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권 씨는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놓고 트럼프 측근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과 미국의 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을 사칭한 전화빗,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외공관, 한국경찰청, 법무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 등을 유도해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주 교도소에서 40대 흑인 남성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몇몇 교도관이 수감자를 마구 때리는 동안 다른 교도관들은 말리지도 않고 서로 잡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 무안에서의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감을 공유하며 이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TSB는 미국 조사팀에 연방항공청과 추락 항공기를 만든 민간 항공업체 보잉의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TSB는 또 모든 정보가 한국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잉사도 운항사인 제주항공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보잉 대변인은 우리는 제주항공 2216편과 관련해 제주항공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승객과 승무원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착륙하던 여객기가 랜딩 기어 이상 등으로 불안전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체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8일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에서 이륙해 오후 9시 30분께 노바스코샤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PAL 항공 AC2259편 여객기가 불안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기체 결함으로 랜딩 기어가 다 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이에 따라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상당한 거리를 미끄러졌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기에 불길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객기엔 승객 73명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 기종은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드 하빌랜드가 제작한 DHC-8402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 항공기가 노르웨이에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어제 KLM 네덜란드 항공은 오슬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항공편 KL1204가 전날 밤 노르웨이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KLM 대변인은 이륙 직후 비행기 객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으며 조종사는 예방조치로 비행기를 오슬로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토프 산데피오르드 공항으로 우회 운항했습니다.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활주로에서 저속으로 벗어나 활주로 옆 잔디밭에 멈췄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76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LM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정부가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창업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권 씨는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몬테네그 현지 일간 BST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도영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인도 결정 권한 관련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권 씨 측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권 씨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판시하자 불복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상품 사기, 인터넷 뱅킹 이용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동시에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권 씨는 징역 총 10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권 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놓고 트럼프 측근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과 미국의 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비자를 옹호하는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뉴욕포스트에 H-1B 비자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내 소유지에 여러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있다며 H-1B에 대해 여러 번 사용했고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최근 발생한 H-1B 비자 논쟁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정책 수석 고문으로 지명된 인도계 벤처 투자자 스리람 크리슈난이 숙련 노동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 쿼터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머스크 등 빅테크 기업가들이 그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공약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냈던 스티브 배너는 H-1B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보다 더 적게 일하는 계약 노동자만 불러올 것이라며 머스크를 유아라고 불렀습니다.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로라 루머도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빅테크의 불가피한 이혼을 기대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기술 관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가 성추문 의혹으로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도 우리는 이민정책을 설계하라고 그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6일 자신이 소유한 X 게시물에서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 미국이 계속 승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지만 H-1B 비자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으로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재단은 어제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1924년 10월 1일 생인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100세로 생존했던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피부암인 흑색종으로 투병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카터는 1924년 10월 조지아 플레인스에서 농부인 부친과 간호사인 모친 사이에서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해군 잠수함 부대에 복무했습니다. 카터는 1962년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쟁자가 부정선거로 낙마해 극적으로 의원직을 거머쥐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현직인 공화당 소속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꺾고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재임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단임에 그쳤습니다.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습니다. 한국과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카터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국내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정희 정권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미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카터는 퇴임 이후인 1982년 카터재단을 설립해 국제평화 문제에 기여했으며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談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단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중재자로 활동해 2002년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카터는 재임 당시보다 퇴임 이후 더 활발한 활동을 해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정치적 고향인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을 사칭한 전화 및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외공관 등 한국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 등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발신번호를 조작해 주미 한국 대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외공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가장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한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한인에게 전화를 건 뒤 워싱턴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모 사무관인데 현재 강모 씨를 포함한 120명의 한국인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 예정이며 당신도 대상이라고 통보하거나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기범은 발신 번호를 주미 한국 대사관 대표번호로 남기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속을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송금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은 관련 보이스피싱 문의가 지역 총영사관과 대사관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대사관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를 받을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노숙인 숫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인 10,000명당 23명은 하루 이상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높은 주택가격 등이 노숙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27일 의회 제출용 연례 노숙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미국 내 노숙인 내지 노숙 경험 인구수가 77만 1,48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인 10,000명당 23명꼴입니다. 보고서는 노상 등 보호장치가 없는 곳을 비롯해 긴급 대피소, 노숙인을 위한 임시 거처 등에서 지낸 경우를 노숙으로 규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위기, 중위 이하 임금 정체 등이 현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참전용사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구성 형태에서 노숙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과 개인을 비롯해 만성적인 노숙 가구, 보호소 거주자, 미성년 내지 24세 이하 가구 등에서 노숙 사례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노숙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해당 유형의 노숙 사례는 39%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가율은 18.1%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 기간 약 15만 명의 아이들이 적어도 하루는 노숙을 경험했습니다.
노숙 경험이 있는 이들 중 19%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집계됐습니다. 18에서 24세 젊은이 비중도 8%에 달해 젊은 층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및 관련 백인 혼혈이 38.3%, 흑인 계열이 31.6%, 히스패닉 계열이 30.6%였습니다. 뉴욕주 교도소에서 40대 흑인 남성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몇몇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마구 때리는 동안 다른 교도관들은 말리지 않고 서로 잡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9일 밤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에 있는 마시 교도소에서 로버트 브룩스란 흑인 남성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한 끝에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교도관 한 명이 구둣발로 브룩스를 발로 차고 얼굴에 피가 묻은 그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강제로 진료대에 눕히는 모습, 또 다른 교도관이 브룩스의 상체를 주먹으로 구타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몇몇 교도관이 브룩스를 때리는 동안 다른 교도관들이 그 주위를 지나다니거나 서로 잡담하는 등 아무도 동료들의 수감자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영상엔 브룩스가 교도관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등 폭행을 유발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브룩스는 병원에서 지난 10일 새벽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1차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진 브룩스는 과거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끝에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과 간호사 등 14명에 대해 해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난주 뉴욕주 교정국에 지시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 14명을 비롯해 교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수사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2억 2천만 달러가 걸린 메가밀리언 1등 잭팟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메가밀리언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실시된 메가밀리언 추첨 결과 캘리포니아 북부의 코튼우드에 있는 선샤인 푸드앤가스 주유소 편의점 서클K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 번호는 3, 7, 37, 49, 55, 메가볼 6이었습니다. 아직 행운의 1등 당첨자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복권 당첨자는 자신의 실명과 사는 곳을 공개해야 합니다. 1등 상금 12억 2천만 달러는 메가밀리언 역사상 5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당첨자가 현금으로 일시불 수령 시 약 5억 5,97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 동부 지역의 클레어몬트 경찰국은 27일 56세 한인 장준석 씨를 82세 한인 경장 씨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장 씨는 지난달 1일 클레어몬트 지역 주택가에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장 씨는 이후 인근 양로병원으로 옮겨졌다 23일 오전 10시 11분쯤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클레어몬트 경찰국은 숨진 장 씨는 둔기 공격으로 인한 두부 외상 후유증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장준석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를 용의자로 체포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 숨진 장 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1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LIRR과 메트로노스 월간 승차권 소지자는 $1만 추가로 지불하면 가족 및 친구와 동반 탑승을 할 수 있는 겨울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프로그램은 주말에만 적용되며 월간 승차권 소지자의 가족 및 친구는 해당 기간 편도 1인당 각각 $1씩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여행객은 최대 2명까지만 할인된 가격에 열차 탑승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1 티켓은 트레인 타임 앱에서 패밀리 페어스를 선택해 구입 가능하며 열차 내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할인 프로그램은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7일 오전 9시 30분경 브라이언 파크 홀리데이 마켓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및 방문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오후 10시경 진압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몇몇 상점 부스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67세 남성이 양쪽 다리와 상체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